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0장 네 번째 시간으로서 국자에 관련된 라이브러리와 SQL에 관련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자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자, 인터내셔널리제이션을 간단하게 I18N이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I18N이라고 써 있으면 국자화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화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로컬의 지역에 관련된 거, 다음에 언어에 관련된 방법들을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간단한 날짜 포맷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켈에 관련된 것은 사용하기 위해서 로켈 태그, 다음에 리퀘스트 인코딩을 이용을 해서 인코딩에 관련된 태그, 언어에 관련된 것들, 다음에 리소스 번들을 이용하는 번들 태그, 메시지를 표시하기 위한 메시지와 파라미터 태그, 숫자와 날짜의 포매팅을 맞춰주기 위한 포맷 넘버, 포맷 데이트, 파스 데이트, 파스 넘버, 다음에 타임 존이라는 태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국제화에 관련된 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페이지 지시어에다가 상단에 fmt라는 프리픽스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하나, 리퀘스트 인코딩이라는 것은 여러분 로케일에 관련된 것으로서 인코딩 문자를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요. fmt라는 태그 사용하시면 되고요. 리퀘스트 인코딩이라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밸류 값, 원하시는 캐릭터 셋 형태로 여러분이 변경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또 많이 쓸 수 있는 태그 라이브러리로서 SQL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웹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작업들은요, 우리가 그동안 DAO 클래스라고 해서 별도로 따로 클래스 만들고 그 클래스에서 드라이버 로딩이라든가 인서트, 다음에 업데이트, 셀렉트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SQL 라이브러리 사용하시게 되면요. 별도의 자바 클래스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SQL 문법들을 JSP 코딩에서 자바 문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SQL에 관련된 기능은요. 크게 쿼리 태그, 다음에 트랜잭션 태그, 그리고 업데이트 태그와 파람 태그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쿼리 태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태그는요. 데이터베이스에 SQL 명령어, 즉 지리어를 실행을 시켜주고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태그를 얘기를 합니다. 자, 태그 내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태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요. 자, 쿼리라는 태그 사용하시면 되고요. 속성 값들은요. 자, SQL이라는 속성 값에다가요. 여러분들이 쿼리, 즉 SQL 지리어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바라는 곳에는요. 자, 지리 결과를 저장할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SQL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코딩을 할 때 뭐에 해당할까요? 바로 result set에 해당하겠죠. 다음 이 데이터가 살아있을 스코프를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데이터 소스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데이터 소스라는 것은요. JDBC 2.0부터 지원되고 있는 커넥션 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일일이 여러분들이 커넥션을 얻는 과정을 코딩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 소스, 커넥션 풀을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으로 커넥션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다 얘기를 했었죠. 자, 맥스 로우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최대 행의 개수고요. 다음에 스타트 로우라는 것은요. 지리어 결과로서 가져올 시작 라인을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태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자, SQL 쿼리 문장 안쪽에다가 파라미터라는 태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떠한 동작을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태그는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와 똑같고요. 여러분들이 쿼리를 입력하는 부분과 입력된 태그를 저장하는 바라는 부분하고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이 SQL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 세 번째 형태로서요. 자, 파라미터 값을요. 여러분들이 쿼리를 전달하실 수가 있는데 쿼리 값과 파라미터 값 두 개를 전달하는 것도 역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select에 관련된 태그를 살펴봤으니까요. 이번에 insert, update, delete와 같은 태그를 사용하기 위해 쓸 수 있는 update라는 태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에 관련된 이 쿼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SQL 문법에서, SQL 패키지에서, JDBC에서 스테이트먼트에 execute update를 이용했습니다. 그거랑 유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그의 내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 경우, 다음에 태그의 내용과 SQL을 파라미터 전달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태그의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요. SQL
프리픽스에 업데이트라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요. 자, SQL에다가는요, 여러분들이 실행시키고자 하는 쿼리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바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결과를 저장할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JDBC에서 execute update를 실행시켰을 경우에 return되어 돌아오는 값은 숫자였죠. 몇 개 행이 반영되었는가. 그 숫자에 해당하는 값을 저장시켜주는 변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코프 왔고요. 마지막에 데이터 소스 똑같이 어떠한 데이터 소스를 쓸 것인가 왔습니다. 파라미터 값을 전달시켜 줘야 될 경우가 있다라면요. 이 파라미터는 뭘 뜻하겠습니까? 이 파라미터는요. 우리가 prepared statement에서 같이 전달시키고자 하는 값들요. 물음표로 대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러한 파라미터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파라미터 값을 전달시켜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SQL 쿼리하고요. 다음에 파라미터 값을요. 같이 전달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트랜지션에 관련된 작업들은요. 여러분들이 쿼리라는 태그와 다음에 업데이트라는 태그를 위해서 트랜지션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트랜지션을 설정시킬 때 사용되는 속성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데이터 소스, 어떠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할 것인가. 다음 아이솔레이션해서 아이솔레이션의 레벨, 즉 고립화되어 있는 레벨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QL 문장을 실행하기 위한 쿼리 또는 업데이트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set 데이터 소스라는 태그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쿼리라는 태그하고 업데이트한 태그에서 데이터 소스를 쓰겠다라고 속성 값에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한 속성 값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set 데이터 소스에서 지정을 시켰기 때문인데 set 데이터 소스란 태그에 어떠한 이름으로 데이터 소스를 쓸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의 이름이 오시면 되고요. 다음에 연동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드라이버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동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JDBC URL을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소스를 위한 변수 값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스코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쿼리라든가 다음에 업데이트 같은 태그에서 파라미터 값을 전달시킬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prepare statement에 해당하는 물음표, 그 물음표를 채워주는 태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음표에 해당하는 태그 값을요, 우리가 지정하기 위해서 파람이라는 태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파라미터 태그에다가 곧바로 value 값을 써주시면 되고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안에 body 부분에다가 파라미터 값을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날짜에 관련된 파라미터는요. date 파람이라는 태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SQL 문장에서 물음표에 해당하는 값 중에서 날짜에 해당하는 값을 명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value란 속성과 type의 속성 두 가지가 있는데요. type이란 속성에서 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떠한 타입을 사용하고 있는가, 데이트 타입인지 아니면 타임 타입인지 아니면 타임 스텝 타입인지 그런 형식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value에다가는 그 값이 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값을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폴트 값은 타임 스탬프로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배우셨던 SQL 라이브러리 이용을 해서 예전에 만들었던 방명록에 있는 값을 하나 불러와서 화면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gread3이라는 이 JS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어 라이브러리 사용하기 위해서 C라고 프리픽스 등록을 시켰고요. 다음에 SQL 라이브러리 사용하기 위해서 SQL이라고 프리픽스를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문장 SQL 프리픽스를 이용을 해서 접두사를 이용을 해서 set data source라는 태그를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set data source라는 것이 뭐 할 때 쓰는 거라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데이터 소스를 하나 저장시켜 줄 때 쓰는 거라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소스 저장시켜 줄 때 어떻게 등록시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와 com mysql jdbc 드라이버 속성에 써놨고요. 접속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요. 우리가 URL 부분에다가 JDBC, MySQL, localhost, gbook이라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사용자의 ID 다음에 패스워드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 소스를 DS란 변수에다가 저장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select 쿼리를 실행시켰습니다. 즉 select 쿼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쿼리라는 태그를 사용하시면 되었죠.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소스 속성에다가 뭐라 썼습니까? 자, expression 랭귀지를 이용을 해서 $price ds라고 썼죠. 위에서 만든 데이터 소스 객체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결과값을 어디에다가 RS에다가 저장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죠. 셀렉터는 이 결과값을 RS에 저장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합시다.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문장, for each 문장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RS가 가지고 있는 loss라는 이 프로퍼티를 사용하시게 되면 레코드의 개수만큼 가지고 오란 뜻이고 리턴 값은 컬렉션입니다. 이 컬렉션 역시 우리가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이용해서 얻어올 것이고요. 컬렉션의 개수만큼 for each 문장, 즉 tr 태그가 실행이 될 것입니다. 실행이 되는데요. 각각 하나씩 끄집어 온 데이터는요. row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요. 이 for each 문장은 몇 번 반복이 된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셀렉트한 레코드의 개수만큼 반복이 되겠네요. 자, 로가 가지고 있는 네임 값 프로퍼티 호출을 시켰고요. 자, 이메일, 다음에 홈, 마지막에 컨텐츠까지 호출을 해서 화면에 방명록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예제에서 gread 3.js 호출을 해서 이 자바 소스를 이용하지 않고요. 자바 문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코어 라이브러리라든가 SQL 라이브러리만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출력할 수 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죠. 자, gread 3이나 이 JS 페이지는요, 자바 소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가 태그 라이브러리만을 이용을 해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고 있죠. 정확하게 방명록에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데이터를 출력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코어 라이브러리라든가 SQL 라이브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자바 문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JS 문장을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코딩하기 시기라든가 코드를 꾸미기가 간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서 우리가 XML에 관련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